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 예, 오늘 제 6장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뭔지 대충 한번 훑어보면, 지금까지 뭐 프로그램 기초사항, 프로그램 개발 과정, 또 C 프로그램 구성 요소, 또 변수와 자료형, 또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조건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명령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법이 적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조건문을 할 거고요. 앞으로 할 거는 뭐 반복문, 또 함수, 함수와 변수, 또 배열, 문자열, 그다음 포인터, 구조체 이런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함수. 뭐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이거는 뭐 C의 개성이 아니 좀 반영이 좀 돼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6장, 7장, 8장, 크게 봐서 9장, 10장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고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뒤에 있는 뭐 포인터, 구조체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포인터 같은 경우는 C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성격,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언어들에서는 이 부분을 포인터라는 이름을 쓰진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예, 오늘 학습할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걸 크게 봐서 제어문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어는 if라는 명령입니다. if. 예,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다 있습니다. 사용법도 모두 다 99%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 if문의 이제 특별한 형태로 스위치라는 문이 또 이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도 뭐 다른 언어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조금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고요. if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런 조건문이나 제어문을 쓸 때 활용되는 부가적인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브레이크, 두 번째가 컨티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멈추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반복 과정 조건문에 있어서 작업을 스톱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또는 지금 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위에서 날 부른 그 단계로 올라가라, 이럴 때 쓰이는 거고요. 이 컨티뉴문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이 조건문에 따라서 또는 반복문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중, 뒤에 남은 작업을 수행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 나중에 설명할 때 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건 좀 고민을 했는데 고투문도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문은 과거에는 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 조건문이나 제어문에서 이 고투문을 씀으로써 굉장히 편리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뭐 구조적이지 못하다,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단점들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고 나서 쓸지 안 쓸지는 프로그램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내용은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투문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거의 쓰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봐서 오늘 배우는 조건문은 또 다른 명령 중에 반복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건문과 반복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은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 별도로 제어문이다 뭐 구분을 명확히 하진 않는데, 뭐 어떤 작업 처리 흐름을 제어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어문으로 묶어주는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작업을 처리할지 안 할지 선택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조건문. 요 반복문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작업을, 똑같은 작업이죠, 결론은 동일한 작업을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 계속 수행을 할 건지 아니면 반복 수행을 종료할 건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반복문,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밑에 설명이 있는데 뭐 제가 설명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선택적으로 이거를 할 건지 이거를 할 건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표현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복문은 예,
뭐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서는 어떤 명령문을 기술했을 때 그거를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반복문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한 번 수행하는 거, 이건 선택적으로 하되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반복문, 조건문, 이 두 가지 용어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조건문, 조건문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선택 구조가 없다면 프로그램은 늘 동일한 작업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뭐 이럴 땐 어떻게, 저럴 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건건이 다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 안에서 그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 저런 경우는 그렇게 처리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작업을 모두 포함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즉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조건문을 이용을 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이 좀 길어지는데 실제적인 걸 보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뭐 개념적인 거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어 구조, 뭐 선택문이 조건문이죠. 조건문의 제어 구조, 어떤 식으로 작업 흐름을 잡을 건지, 그러니까 어느 작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요번 조건에 맞춰서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할 건지, 두 번째 작업을 수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건지를 선택하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를 여기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다 순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을 쭉 기술하게 되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지시한 명령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 걸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 순차 구조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선택 구조라는 것은 조건문이라는 걸 씁니다. 대표적인 명령 if라는 명령을 쓰는데, 이건 많이라고 해서 조건을 줍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은 뭐 크다, 작다, 같다, 이게 대표적인 조건들이거든요. 그 조건을 주어지면 그 결과, 그 조건을 비교해서 그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면 이쪽 작업을 수행을 하고 거짓이면 이쪽 작업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참일 때는 얘만 수행이 되고 얘는 수행이 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서로 다른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 수행되는 구조, 그럴 때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어 구조는 반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어문 설명할 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그 반복문은 이 반복 구조구나. 예, 그렇긴 한데 if문을 갖고도 이 반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goTo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if문의 발전된 구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이? 반복문이죠. 반복 구조는 엄밀하게는 반복문을 표현한 방식이고요. 이거는 if문이 확장된 형태입니다. if문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령은 if문을 써도 되지만 if를 쓰면 더 복잡해지고 고투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프롬 짜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전혀 안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복잡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while이나 do while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런 구조, 볼까요? 어떤 구조인지, 여기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요. 이 조건에 맞으면 A라는 작업을 처리하고 아니면 B라는 작업을 처리해라 하라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A라는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또 비교하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빙빙빙 도는 구조죠. 이럴 때 이걸 반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으로 써도 되지만 이럴 때는 while이나 do while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는 거. 예. 기본적인 제어 구조는 세 가지로 구분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가 제어 구조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뭐 해도 상관은 없죠. 제어를 하는데 선택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한다라고 정의한다면 그것도 제어 구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한 번씩만 수행을 한다면 그건 선택 구조가 되는 거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선택적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건 반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념적인 거예요.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반복문은 작업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쭉 한 번 쭉 순서대로 흐르는 구조도 있고, 그 선택적으로 선택 요소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작업도 있구나 라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요. 이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이해에 도움을 주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개념을 너무 개념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학문이거든요. 실제 명령을 몇 개 아냐, 구조를 아냐보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나온 용어를 이해했냐,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면. 다 짜놓은 다음에 이게 이런 구조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됩니다. 예, 앞에 그 제어 구조를 뭐 실제 생활에 맞춰 한번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거든요. 순차 구조라는 건 직진이에요. 그냥 쭉 가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쭉 간다는 거죠. 주어진 길에 맞춰서. 선택 구조는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 구조는 예, 아까 얘기랑 좀 연결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냥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예, 너무 개념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개념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설명이 활용을 좀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어가 if 또는 if else라는 명령입니다. if문과 if else문은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if 명령 하나만 쓴 경우 하나만 썼죠. 또 요거는 if 명령하고 else 명령을 쓰는 if else. 예, if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즉 조건식을 만족한 참이면 바로 실행문, 그 다음에 연결된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반면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else라는 명령을 찾아보고요, else라는 명령문 뒤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단순하죠. 뭐. 그리고 그러면 if else 이건 끝이네요. 예, 맞아요.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뭐야? 예, 이거는 if else가 계속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if else가 되는 거죠. 또 이것도 if else가 되는 거고요. 예, if else가 있는데 실행되는 구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또 집어넣는 겁니다. 꼭 else문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if else가 있는데, 예, if에서 어떤 조건을 주게 되죠. 괄호 속에 적혀있는 이 조건식,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이 또 다른 if문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 뒤 else 뒤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설명하면 else if는 꼭 뒤에만 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조건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예?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이 조건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틀어지는 겁니다. 예, 조건문의 명령어는 if와 if else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if문 뒤에는 바로 조건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예, if문 뒤에는 조건이 나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참인 조건이 수행되는 내용은 바로 적게 되고요. 거짓일 때 수행되는 조건은 else문 뒤에 이렇게 적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else문이나 if가 참일 때 수행되는 그 구문에다가 이 if문을 다시 또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if 속에 if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뒤에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또 if문은 뭐 오늘 이번 요 if문과 조건문, 조건문 if, 그리고 반복문 설명할 때 예를 좀 많이 들고 여러분이 많이 실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좀 많이 낼 생각입니다. if else 어떻게 쓰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조건문, 지금 if else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 보통 순서도로 표현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건 조건문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if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속에 어떤 조건식을 적게 되는데, 우리
수식 배울 때 수와 식 배울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정상적인 학생이니까 기억이 안 나죠. 예.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조건사 크다, 얘가 크다죠. 작다,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연산자입니다. 같다 할 때는 는이 두 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죠? 왜? 는이 한 번이면 하나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하라는 할당 연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같다는 조건은 명령은 는을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는은 진짜 같냐 뭐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같지 않다는 표현은 그 느낌표의 는을 사용을 합니다.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호가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작거나 같다도 등호가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 내가 지금 설명할 때 기준은 무조건 앞에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작다가 되는 거고 얘가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미만이라고 하죠. 미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는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는이 붙은 거 이거죠? 이거는 이하라고 하죠. 이하. 기억해야죠. 이하. 글씨가 좀 허접하네. 이거는 같다. 그럼 이건 같지 않다가 되고요. 이거는 그 뭐라고 하죠?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상이라고 하죠. 이상. 뭐뭐 이상. 그럼 얘는요? 뭐보다 크다. 이건 초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과자가 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뭐를 초과한다, 뭐뭐 미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실제 사용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참고로 예전에 한번 조건 연산이라는 거라고 이 물음표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아주 간결하고 작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또는 반환받고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앞에다 조건식 똑같습니다. 이품에 쓰는 조건식하고 조건식을 주고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 참일 때 반환되는 값 또는 식 또는 거짓일 때 반환되는 값 또는 식을 여기다 적어주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될 사항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물론 독립적인 문장일 때 세미콜론을 붙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쓰면 좋습니다. 난 습관도 잘 쓰진 않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알고 있고요. 지금 조건문의 비교 연산자 설명했습니다. 작다, 크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6가지 연산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자.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한 건 비교 연산자였어요. 비교. 지금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어떤 수에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비교하는 거고 논리 연산은 그런 값들끼리를 또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크다 작다 얘는 작거나 같다 이런 연산을 하면 결과는 뭘로 나오죠? 참과 거짓으로 나옵니다. 즉 참과 거짓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걸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논리란 말이 참과 거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소리거든요. 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간의 연산을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엔드 표시를 2개 쓰거나 바 이거 알죠? 엔터키 위에 보면 원 표시 있고요. 원 표시 위에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 키보드에는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나오고요. 화면에는 이렇게 붙은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갖다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연달아서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인 경우를 사용하고 싶다. 그림은 순서도는 이렇게 그리지만 프로그램 명령어로는 더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두 조건이 둘 다 참인 경우를 고르고 싶다 그럴 때 요 AND 연산을 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OR 연산을 씁니다. 아니야. 특정한 거 요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되죠. 데이터를 2개로 필요로 하는 연산자. 그리고 요거는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 있는데 요거는 연산대 데이터를 하나를 원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밑에 사용 예 나와 있습니다. %, 2개를 쓴 거를 AND 연산이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 AND 연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참일 때 이 AND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됩니다. 논리값을 연산하는 겁니다. 논리값을 연산. 논리값이 뭐야?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즉
논리연산자의 처리하는 데이터는 참, 거짓, 이 두 종류의 데이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막대기 두 개, 바가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오화연산이라고 합니다. 논리 오화연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두 값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라는 소리는 둘 다 참이면 참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면 하나라도니까 적어도 하나, 즉 하나 이상 참이면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죠. 하나라도 참이란 소리는 둘 다 참일 때도 참이란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가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에 대해서 이걸 다 하나를 했는데만 하지 라도란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하나라도 참이란 거는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표가 쓰여 있는 경우는 데이터 하나를 요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not 연산은 not은 부정이거든요.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바꿔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에 들어있는 값이 참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참이 된다는 거죠.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C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값을 true나 false라고 쓰진 않습니다. 그냥 0, 거짓은 0, true는 1, 보통은 이렇게 쓰고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 이렇게 씁니다. C에서 거짓은 0이에요. 0의 값을 가지면 무조건 거짓이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거짓이면 0이라는 값이 넘어옵니다. 반면에 어떤 비교한 결과가 참의 값을 가지면 값은 1이 넘어옵니다. 근데 2가 3, 4, 5 이런 값이 거기 들어있다면 그거의 논리적인 값은 뭐가 되죠? 그것도 모두 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어떤 값이 0이면 그거는 거짓이다. 거짓은 0이라는 값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0이 아니면 모두 다 참이다. 2도 참, 3도 참, A는 A도 참, C도 참, X는 X도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기억해요. 0이 아니면 모두 다 참이요. 그래서 0이면 거짓이 아닌 건 참, 참은 뭐, 거짓은 뭐,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0을 거짓이라 하자. 그러면 0이 아니면 다 참이지. 그래서 0이 아닌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통과. 논리연산자 and, or, not 세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and, or, not. 순서대로 앞에 했던 거죠. if는 명령 쓰는데 if else 속에 또 if else가 들어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표현한 예를 간단히 그려 넣어왔습니다. 순서대로를 간간히 보여주는 이유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 할 때는 순서대로는 불편하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를 자꾸 익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즉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때 이 순서대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한 처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순서도거든요. 물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때 설명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는 방법, 순서도로 표현하는 방법, 또 하나 슈도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순서도로 그리는 게 가장 명확하고 좋아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요. 또 나중에 프로그램 언어로 바꿀 때도 고민 없이 바로 언어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면 그냥 if 끝이에요. 나머지는 속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적어주면 끝난다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두 개면요. 두 개면 참일 때는 그냥 적고 거짓일 때는 else 뒤에다 적으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순서도는 굉장히 편해요. 이 언어를 C로 할 때도 이렇게 쓰고 파이썬으로 할 때도 동일합니다. 순서도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에 종속되지 않아요. 어떤 언어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가장 유용한 표현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을 들어 놓은 겁니다. if문 하나만 덜렁 썼을 때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참일 때 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 연결선은 꼭 참, 거짓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모든 조건을 참과 거짓 두 가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경로는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기 귀찮아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조건은 참, 거짓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순서도에 표현할 때도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선택 가능한 경로는 두 가지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도에는 또 이렇게 연결선을 또 처리해 줍니다.
끝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끝나는 건 시작에서 스타트라고 동그랗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고 무조건 이 동그라미는 끝나야 됩니다. 중간에 연결선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특별히 연결선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살표가 없어도 잘못된 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붙어보면 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것을 나타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참이란 말이 안 적혀 있다면 당연히 이거를 참으로 봅니다. 왜? 조건이라는 건 이건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기되어 나가는 거, 나누어져 나가는 것 쪽을 보통 참으로 봅니다. 보통 오른쪽에 적죠. 그래서 보면 화살표도 아래로 갈 때는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적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왼쪽이나 위로 그려줍니다. 오른쪽이면 내려가는 거, 왼쪽이면 올라가는 거. 나는 그렇게 정해놓고 할 겁니다. 일단 관습같이 쓰는 거니까요. 보통 특별히 화살표 방향 표시, 화살 촉이 없거나 선이 안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할 때 if, else 이렇게 if하고 if, else 두 가지 설명을 했고요. 순서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if, else 속에 또 if, else가 들어갈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는 쭉 밑으로 기술이 되지만 순서도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 둘. 그보다 명확하죠? 예, 엄연히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요 한 덩어리가 이 부분 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교 연산을 한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조건을 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순서 자꾸 보면 좋고요. 자꾸 그려보도록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과제도 되죠. 순서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매 학기 하고서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순서도 배워서 좋았다, 순서도를 씀으로써 프로그램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진짜죠. 우리가 배우는 if 명령 배우고 if else 명령 배우고 이거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어의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서도 그리는 건 이거는 진짜 프로그램 짜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순서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복잡해지면 질수록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짜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순서도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if는 문법 사항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오래 머물고 싶진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이 돼버려요. if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if 명령 주고 뒤에 바로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줄 때 꼭 괄호로 묶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해지는 거고요. 이 괄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조건문을 계속 연달아 기술해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비교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가 추가가 돼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로 어떤 거를 비교를 하고 조건을 설정을 하고요. 이것끼리의 관계는 다시 뭘로 하죠? 논리 연산자로 하죠. 논리 연산자 했던 거 기억나죠? %, 이거 두 개 있는 거, 막대기 두 개 있는 거, 느낌표, 이게 논리 연산자죠. 요거는 지금 이거는 조건 연산자입니다. 크다, 작다,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 6가지가 있었었죠. if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if란 명령을 쓰고 괄호 속에다가 여기다 조건식을 기술합니다. 조건식을 기술할 때 조건 연산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될 내용은 바로 그 뒤에다가, 여기 세미콜론 안 붙어요. 이거 붙이면 후회 많이 하죠. 세미콜론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처리하고자 문장을 쭉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한 줄이라 이런 겁니다. 꼭 이 물결가로 쓰는 거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물결가루가 있어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리해야 될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괄호 속의 조건 그리고 물결가루 이 속에다가 처리할 명령, 이게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시다. 기억합시다. if 물결가루 꼭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해요. 또 반복이죠. if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설명 한번 해봐요. 이게 뭐죠?
if문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괄호 속에 if 명령되면 바로 괄호가 나옵니다. 여기 뭐 집어넣죠? 조건문이 들어가죠. 조건문에는 조건 연산자를 꼭 써야 됩니다. 안 쓴 것도 있던데요. if 해가지고요. 그냥 여기다 a라고 적은 것도 있던데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비교 연산자 써야 된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연결되는 이 명령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내용까지 보면 좋은데 넘버가 0보다 크대요. 무슨 소리죠? 0보다 크면 양수죠. 그래서 출력값 양수 찍어준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템퍼레이처 온도네. 온도가 0보다 작으면 그건 영하의 온도죠. 그래서 현재 영하입니다. 영하라는 게 뭐죠? 0도 이하, 영하, 하, 0 이하. 그럼 0도는 영하예요? 아니면 영상이에요?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 0도는 0도입니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영하라고 하니까 영상 온도 0보다 작다 이런 의미겠네.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명확해야 되잖아. 여기 템퍼레이처 0보다 작다 해서 는이 붙어야 되는지 안 붙어야 되는지를 각도 말장난을 하다 보면 0 하려면 0 하에서 0 이하라는 말이야, 0 미만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다는 거죠. 0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해해서 여기에 는은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배우려는 건 아니죠. if, 오케이? if 뒤에는 조건이 나오고 조건은 괄호로 묶어준다. 그리고 조건문 뒤에 바로 나오는 거는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적힌 이거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 조건문에 포함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건문은 여기 물결 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결 가루가 없으면 한 줄만 수행하고 한 줄까지만 그 조건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함을 없애려고 물결 가루 해달라고. 알았죠? 물결 가루 해놓으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뒤에 처리된 내용은 조건문이 아니고 일반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결 가루 꼭 합시다. 또 이건 이제 뒤에 있는 실습 예제를 하다 보면 아마 이 에러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아마 앞에서 이걸 미리 아마 한번 설명했던 상황입니다. 앞에서 스캔앱을 사용하다 보면 컴파일러 특히 에러가 납니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스캔앱이란 명령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보안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보안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해킹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불안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은 뭐 세큐어 안전인데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데 스캔을 했을 때 조금 어딘지 찝찝한 요소들이 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스캔F 언더바 S 확장된 건데 이 명령을 써달라는 겁니다. 스캔F 써서 에러가 나면 뒤에다 밑줄 S 하나 더 붙여주거나 메뉴에 전처리 계단 이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메뉴에다가 샵 include stdio.h 적은 거 있죠? 그 밑에다가 샵 define 한 칸 띄고 crt secure on secure no 처리 안 하겠다. 워닝 필요 없다. 그 소리거든. 경고 날리지 마. 이 소리입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 주어도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 봐요.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스캔 F 뒤에다가 언더바 S 붙여줘. 요거 알고 있고요. 에러 났다고 해서 안 돼. 실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캔 F 에러 처리하는 거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다시 2%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실습 한번 해보자고 예제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연습한 겁니다. 직접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캔 F 에러 나는 거 이거에다 에러 나오면 S 붙여달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머리로 배우거나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직접 타이핑 친 사람이 눈으로 배운 사람보다 10배 잘합니다. 눈으로 봐서 도는 거 아니거든요. 왜? 머리에서 생각한 게 손까지 전달되다가 딴짓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다 오타잖아. 머릿속에는 다 맞을 거라 타이핑을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실제 손이 하는 짓하고 컴퓨터가 노는 짓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꼭 요 프로그램도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직 다 초보자죠? 요 내용들도 생각을 해. 이거 뭐죠? 샵 인크루드 stdio.h 이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대한 명령들이 여기 들어 있어. 이거를 매번 필요한 건데 매번 프로그램을 짜기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주얼 스튜디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내장을 시켜 놓은 거거든. 그걸 불러 쓰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스탠다드 io.h에 들어있는 명령이 뭐길래? 그러면 printf, scanf가 다 stdio.h에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패스.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if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왜 끝에다 return 0이라고 이거 왜 적어줬죠? 이거 반환값이 이걸 왜 적어줬을까? 이거는 main이란 모든 C 프로그램은 main이란 함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main이 함수예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함수도 프로그램이고요. C는 함수의 집합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에 main이라는 함수는 꼭 있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은 main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메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메인이 그러면 2개, 3개 있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없죠. 어느 놈이 진짜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앞에 보면 이렇게 반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데이터 타입 이게 인트로 돼 있으면 정수란 소리잖아요. 이걸 저렇게 적어놨으면 맨 마지막에 리턴에서 이렇게 반환값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안 쓰면 워닝 납니다. 경고 내거든요. 실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에러가 날 경고가 나온다는 거 알고. 이거 귀찮으면 요 인트에다 보이드라고 적고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보이드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메인 뒤에 가로 속에 보이드라고 적혀 있죠. 이건 또 뭐지? 메인 뒤에 가로가 또 있네? 이 가로는 뭐죠? 뭘까? 아직 함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메인이라는 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처음에 주어지는 값,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주 옛날에 C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한 얘기 있었죠.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야?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나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아주 가볍게 그 처리 내용을 정리했었었죠. 처음에 데이터를 주어진다 그 말이 나오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처음에 주어진 그 데이터를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C 초보 시간이 돼버렸네. 패스. if 명령 꼭 비주얼 스튜디오 올려서 실행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실행하면 스캔F로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꼭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 변수명 앞에 엔드표 이거 논리 연산자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하나는 BT 연산자 아니에요. 어떤 변수 앞에 M% 표시가 들어가면 이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상의 위치, 즉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쓰죠. 그런 거 따지 말라고 그랬죠. 스캔F 처음에 프로그램 한 놈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 사람이 한대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프로그램은 약속이에요. 왜 조건문을 if를 쓰죠? 프로그램 언어로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바꿔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해요. 그러면 돼요. 다 사람이란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는 없고요. 뭘로 정의돼 있어? 문법은 어떻게 돼? 이렇게만 물어봐야죠. 오케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찍어줬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요거 에러 나면 처리하는 조치 요령 이야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기 작게도 해보고 각게도 해보고 뭐 는도 붙여보고 나디콜도 붙여보고 이런 거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실력 늘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if문을 써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처리하는 작업 내용은 뭐죠?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 그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죠. 큰지 작은지예요? 큰지 크지 않은지예요? 크다 물어봤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루어 짐작하면 되지 않습니다. 0인지 0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가 아니라 0보다 큰지 작은지 맞잖아요. 크지 않으면 작은 거 아니죠. 0보다 같을 수도 있죠. 비교 연산에서 그 까다로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참 거짓을 정의할 때도 0은 거짓이라고 정의했지만 1을 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0이 아니면 참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넘버라는 변수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때 참이네. 그러면 0이 넘버가 0보다 작으면 거짓이네. 우리는 작다 크다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크지 않을 때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크지 않을 때. 크지 않을 때는 작을 때, 같을 때 두 가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말장난 하는 이유는 조건문을 쓸 때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조건문을 쓸 때 조심하라는 의미로 작다 크다가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는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오케이,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고 중요한 요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이 쓸데없는 거를. 아이고 참 번거로운 일이네. 오케이.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대값 구하기 예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절대값이 뭐죠? 절대적인 크기, 부호가 없는 숫자.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겁니다. 부호가 없는 숫자. 네, 프로그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하라고 제시한 건데 혹시라도 처리된 내용에 궁금증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캔F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설명했죠. 스캔F는 여기에 여기 D로 돼 있으면 10진수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넘버가 인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입력 가능한 숫자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니면 둘 다 돼요. 앞에서는 양수 입력했죠. 예, 음수 입력도 됩니다. 이렇게 -5라고 입력하면 -5로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unsigned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unsigned는 부호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다 처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숫자가 0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죠. 그 작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은 부호가 없다. 부호 떨어뜨리면 되지. 부호 어떻게 떨어뜨려요? 음수값. 곱하기 -1 하면 되잖아요. 맞네.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양수로 변하는 그런 성질. 이건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 이건 프로그램 연산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표시만 집어 넣습니다. 요것도 연산자라고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플러스도 연산자라는 표현 했습니다. 어떤 값의 부호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플러스는 큰 영향이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플러스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거기 이게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오케이? 요것도 배우고 조건문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로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꼭 들어주고요. 이 원리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거 무엇을 하는 건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부호 이거 연산자고 이럴 때 쓰는구나. 부호를 바꿀 때라고 생각해 주면 아주 고마워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 연습하고 있습니다. 복합문 이건 또 뭔 소리야? 말장난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복합문 그 나왔는데요. 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보통 명령문을 스테이트먼트라 하는데 컴파운드에서 복합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 뭐 얘기하는 건데? 명령문이 여러 줄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 줄 있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if 가로 열고 조건을 쓰고 뒤에 수행되는 명령은 꼭 물결 가로를 써달라.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해요. 물결 쓰는 거 습관 들여요. 물결가를 쓰는 이유는 한 줄 이상, 한 줄도 되고 두 줄도 되고 세 줄도 되는 거거든요. 처리될 명령문의 덩어리를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가로 열리는 거에서 물결 닫는 것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의 작업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줄로 돼 있을 때 그걸 복합문이라고 한다.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묶은 걸 블록. 이 아래 블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떤 블록 표시가 명확하지 않네. 이 소리는 물결가루로 잘 묶어주지 않았다. 그 소리라는 거죠. 오케이? 물결가루 꼭 사용합시다. 오케이? 물결가루 묶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그걸 블록이라고 해요. 그 블록 속에 있는 내용은 쭉 다 같이 처리가 됩니다. 순서대로. 중간 점검 한번 해보죠. 이런 게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한 대면 수업, 즉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쪽지 시험을 보거나 내가 점수를 더 줄 테니까 맞춰봐 하면서 구두로 퀴즈를 냈을 텐데 중괄호로 묶은 여러 개의 문장을 무엇이라고 하냐? 쓸데 몰라도 돼요. 아까 복합문이라고 했지만 몰라도 돼요. 중괄호로 묶는데 중괄호에 물결가루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은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 블록이란 말은 알아주면 좋죠. 블록. 알면 좋죠.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블록에 없는 거죠. 여기 이거 없어요. C에서 참 거짓은 어떤 정수로 표현되는가? 참 거짓을 구분하는 정수는 뭐죠? 참을 표시하는 정수는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거짓은 0. 0이면 거짓이야 참이에요. 거짓. 그러면 참은 0이 아닌 모든 것 이렇게 성명해야 돼. 1은 참이야 이거 아니에요.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다 참. 오케이. if문 안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된 수식의 종류는 이게 뭐야? if문 안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된 수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연산자라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에이 하지 맙시다. 연산자 종류 있죠.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죠. 수식의 종류라니 뭐 말은 되네. 말 시기니까. 그죠. 정확히는 연산자가 좋을 것 같으네. 기억해줘요. if문으로 끝나면 어떤 문장이 실행되는가? if문이 끝나면 어떤 문장이 실행되지? if문이 끝나면 그냥 원래 실행문이 들어오죠. if문이 끝나면 어떤 문장이 그 뒤에 있는 문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if문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일 때 수행되는 문장, 거짓 때 수행되는 문장이 따로따로 존재하고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소리 같은데 이게 if 문이 있을 때 조건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실행이 되냐고 참이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 else 문을 찾아서 else 문 뒤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야지. 아유 씨. 오케이? 그거 생각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2개 다 적으면 되죠. 그리고 묶어주면 되죠. 뭘로? 물결 괄호로 묶어주면 되죠. 아이고 여기다 기술해주면 되죠. 2개 이상. 하나면은 묶으면 안 되나? 하나도 돼요. 하나 이상. 왜 2개 이상이야? 여러 줄이면 꼭 물결 괄호로 묶어 즉 블록을 형성시켜 주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알죠? 이런 내용들. 네, 다음 거 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볼까요? 앞에 설명했는데 다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제어문에는 크게 봐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문에는 if else 기억나요? 뭐 했는지? 오케이. 중첩 if가 계속 있는 거지. if 뭐 else 또 그 밑에 if else 그 밑에 또 if else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if문은 또 기억하면 이것도 기억해야죠. 오케이. 다이아몬드 모양. 맞아. 중첩 if면은 이게 여러 개 있는 거. 2개 이상 있으면 중첩 if라 그랬지. 이걸 명령이 if죠. 그다음 스위치문도 기억하죠. 스위치문은 뭐라고 정의했지 내가?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럴 때 스위치문을 쓰면 좋다고 이야기했죠. 스위치문 뒤에는 꼭 케이스문이 들어가죠. 케이스문은 스위치 케이스의 조건을 적는데 케이스에는 케이스하고 여기다 이제 값을 주죠. 어떤 정수값이 나오죠. 그리고 콜론 땡땡 그리고 뭐라고 적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브레이크. 예. 케이스를 시작해서 브레이크를 끝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스위치 오케이.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반복문에서 조건문에서 바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컨티뉴문 이거 설명 안 했다. 컨티뉴문 설명 안 했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할게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컨티뉴를 만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if문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문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조건 비교하고 내려가는 컨티뉴 다시 올라간다는 문제. 그래서 안 되겠다. if문에서는 위로 안 올라가겠네. 안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써보기 바랍니다. if문에서 else에다 컨티뉴 쓰면은 컨티뉴 만나는 순간에 얘가 if 조건문으로 올라가나 아니면 다음으로 내려가나? 반복문에서 주로 쓰거든요. 반복문에서 컨티뉴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if문에 적용한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죠. 맨 마지막에 고토문 썼었죠. 고토문 라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라벨은 콜론으로 끝나고요. 고토 뒤에 라벨 이름 적으면 무조건 작업 처리 순서가 그래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배운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if문.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잡혔으면. 오늘 얘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얘를 다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돌리고 보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if문에 있는 조건을 바꿔보라고요.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문도 바꿔보고 또 if문이나 조건문에 물결 가루 넣는 거 강조했었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덤으로 그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쓰는 것들도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도 한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처음에는 고쳐서 확인하는 거고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고치고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미리 짜는 거잖아. 즉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거 예측 가능해야지 그렇게 나오도록 짜는 거잖아.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적은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습관은 안 될까, 아직 머리에서 안 도니까 처리하고 결과 보고 처리하고 결과 보는 걸로 해요. 즉 내 원하는 결과가 뭔지 아직 명확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처리되는 단계에서 결과 예측을 미리 해요. 결과를 보고서 이거 하려면 무슨 처리를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줘야 합니다. 어쨌든 뭐 자주 해서 습관화 시키라는 거고요. 그냥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떠들듯이 생각을 무슨 말을 해야지 고민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처리 결과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명령어가 떠오르고 작성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 어렵지 않게 넘어왔잖아요. 요 다음에는 반복문만 마무리하면 바로 프로그램 들어가도 됩니다. 그 밖의 것은 몰라도 돼요. 실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뭐 조금 과장하면 80% 90%는 80% 이상은 이 반복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쓰지도 않아요. 배열은 쓰는구나. 뭐 포인터, 구조체 쓰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데서는 특별한 경우 한 1, 20%가 쓴 거 있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지금 배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품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10%의 인문, 조건문, 이품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